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 시간에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들은 쭉 다뤘고요. 여기서부터는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미리 얘기하자면 2차 부등식 단독 출제 문제로는 그냥 쉬운 문제들이 보통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2차 부등식을 어렵게 낼 거면 연립 2차 부등식을 어렵게 낼 겁니다. 이 파트요. 여기를 조금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45번부터 지금 70번까지가 오늘 목표인데, 여기 근해분리 뭐 이런 문제들이나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에서 근해 형태에 대한 해석들,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뤄야 되고요. 시험 때도 아마 여기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늘 좀 연습 좀 하고요. 시험 때 이런 게 있구나 일단 미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5번을 먼저 볼게요. 요게 지금 연립 2차 부등식이잖아요. 얘는 1차고 2차니까요. 그치? 그럼 요거의 근을 먼저 구하겠다는 이야기는 얘를 만족하는 X범위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범위의 공통범위 구하겠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거 내가 풀어내면 되게 쉽잖아요. 이거 1차 부등식이니까 그냥 X가 뭡니까? 3 이상인 거네요.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넘어와가지고 푸시면 얘는 2랑 6이니까 근의 경계가 2랑 6이니까 2 이상 6 이하 요거죠. 그치? 얘 이거 그래프로 그렸을 때 2차 함수 이렇게 했고 여기 X축이고 2, 6인 거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2, 6 쓴 거예요. 안 되면 그리고 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어쨌든 얘와 얘의 공통범위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을 거냐면 요 연립 2차 부등식의 근은 3 이상 6 이하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요 놈의 근이 뭐였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까? 얘의 근이 3 이상 6 이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 해석은 또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근의 경계가 뭐였겠다? 이놈의 교점 x좌표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8은 0에 두 실근이 3이랑 6이었겠구나. 요 해석이 가능하죠. 그치? 그럼 지금 곱이 얼마입니까? 18이잖아요.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18이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18이어야 되니까 a는 얼마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1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지금 합이어서 9인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b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는 b네요. 그래서 b가 9였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8이었겠네요. 이렇게. 괜찮죠? 이 정도까지는? 네, 좋아요. 그 다음 46번이 별표인데요. 별표 하나 해보십시오. 46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복소수 단원에서 음의 제곱근 연산할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실수 범위에서 배우길 이렇게 성립해 라고 배웠었고, 첫 번째. 두 번째로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눴을 때 요 값이 루트 B분의 A야 그 안에 있는 것끼리 연산하면 돼 이렇게 배웠었잖아. 그치? 근데 이건 실수 범위에서였고요. 그치? 너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복소수 범위까지 숫자를 확장했을 때는 이제 음의 제곱근 이런 연산들도 같이 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때 예외 상황들이 있었죠.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상황들이요. 그치? 이런 상황이 뭐였냐면 A랑 B가 곱할 때는 뭐였을 때 둘 다 음수일 때만 이런 예외였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일 때, 즉 분모만 음수일 때만 이렇게 됐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봐봐. 여기서 내가 음수, 양수 이 얘기를 한 거는요, A랑 B가 0인 건 제외한 상황인 겁니다. 이거 얘기할 때. A랑 B는 0인 거 제외하고 얘기했던 거야. 그럼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쌤, 그 1번에 요거 성립하려면 A가 0이어도 되잖아요. 맞죠? 왼쪽에도 0일 거고 오른쪽도 0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0은 그냥 0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 밑에 것도요. 부호가 이러면 이렇게 성립하는 건 알겠는데 A가 0이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래서 요때 0인 거는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부호는 판단하시고 그 다음 0인 거는 따로 다시 한번 또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애들이 어떻게 풀어서 제일 많이 틀려오냐면 이거 지워되죠? 지워되지? 애들이 어떻게 풀어오냐면 봐봐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말뜻이 이거네.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음수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분자에 있는 저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양수여야지 뭐. 이것만 해갖고 풀어와요. 근데 여기다가 너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뭐인 거? 분자가 0이어도 되잖아요. 분자가 0이어도 좌변이 0이고 우변도 0이잖아요. 그치? 즉 분자가 0인 거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고, 그치? 동시에 모여야 되면 분자가 0인 건 알겠는데 분모가 0이어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분수에서 분모가 0인 게 어딨어. 그치? 그래서 분모는 0이 아닌 거. 요거까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내가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 깜짝아. 첫 번째 거 풀어보시면 요거 지금 근의 경계가 4랑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고 이렇게 됐을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5랑 2네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2보다 크고 이렇게 됐을 텐데 요놈과 요놈의 공통 범위가 뭡니까? 이 초가 4 미만이잖아요. 그치? 요거 하나 찾고 이것만 띡 써놓으면 바로 틀렸다고요, 답이. 오케이? 그래서 저 플러스 얘는 뭐야? 이 연립 2차 방정식이죠. 그치? 요거 만족한 x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5랑 2고요. 요거 만족한 x값은 x가 뭐만 아니면 되냐면 4랑 마이너스 3만 아니면 되잖아. 그치? 그 얘와 얘의 공통근은 뭐야? 마이너스 5랑 2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근이 뭐였던 거야? 이거나 또는 이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수가 몇 개 있어? 여기서 x가 3인 거 하나 있고요. 정수.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5랑 2인 거 2개 있어서 합해서 몇 개? 3개였던 겁니다. 오케이? 고전적인 문제인데 이거 많이 틀려옵니다. 생각보다 냈을 때. 그리고 아마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 비스무리하게 하나 있을 거라 선생님이 내셨을 때 되게 별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른쪽 거 이거. 요에서 오케이? 네. 47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47번이요. 특히 요거 먼저 해석 좀 할게요.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부등식을 풀어낼 때 얘를 그래프로 접근하실 거라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죠. 첫 번째로요.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면 얘는 1,0에서 꺾이고 1보다 클 때는 여기 식이 x 마이너스 1이고 1보다 작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 얘가 y는 3이라는 놈보다 아래 있거나 같을 때의 x 범위니까 y는 3 여기 있고요. 교점의 x좌표는 여기가 얼마냐면 4고 여기는 얼마였겠습니까?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 놈이 요 놈보다 아래 있거나 같을 때 x범위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 요거였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프 해석을 하시면요. 근데 두 번째로요. 그냥 너가 이제 요 정도는 우리가 외우자고 했었잖아요. 이거 절대값 x가 a보다 작대요.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x가 있어야 된다. 요렇게 우리 해석을 했었죠.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그래프를 해석하시면요. 얘는 0,0에서 꺾이고 x 마이너스 x고요. 그 다음에 y는 a라고 하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교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여서 여기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고 이렇게 해석이 됐던 겁니다. 맞죠? 자, 그럼 그대로 가볼게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됐을 거냐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에 있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 1 그대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4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첫 번째 부등식의 근이요. 두 번째 부등식의 근은 얘가 지금 경계가 3이랑 5고요. 크다니까 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3, 5여서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 여기니까 얘는 x가 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거나 이랬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너한테 해달라는 게 공통범위 찾아야 되니까 요놈과 요놈의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이었겠죠. 그치?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너한테 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요거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데? 라고 물어보셨으니까 몇 개? 5개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거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그래프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이거 공식으로 외우셔서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장에서는요. 48번이 별표인데 얘 보겠습니다. 얘 봐봐요. 얘가 지금 A랑 B랑 C의 대소관계가 이렇다고 주셨고요. 너한테 주기로는 이 연립 2차 부등식의 근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의 근이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있잖아요. 요때 이 연립 2차 부등식의 근을 해석을 할 때는요. 요 근의 경계인 마이너스 3이랑 2가 누구 건지를 몰라요. 얘 건지를 모릅니다. 그치?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마이너스 3이랑 2가 얘 근의 경계겠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 보셔야겠는데 자, 이거 그래프 먼저 그리려고 보니까 얘가 x축과의 교점이 a랑 b고요. 얘는 x축과의 교점이 b랑 c인 거 보이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수직선상에 ABC 한번 찍어볼게요. ABC의 대소관계가 이렇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 X축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2차 함수가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랑 B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이 이차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B랑 C랑 X축에서 만나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뭐 얼마나 내려가는지 몰라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랬을 때 얘가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니까 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죠, 얘는. 즉 얘의 근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B보다 크거나 이래야 됐을 거고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얘는요. 얘가 얘보다 커야 되니까 얘도 B보다 작거나 C보다 커야 돼서요. 얘는 X가 B보다 작거나 C보다 커야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럼 봐봐요. 이제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살펴보면 얘랑 여기서는 공통범위가 안 나오니까 결국에 뭐겠습니까? 얘랑 얘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놈의 지금 공통범위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C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치? 근데 요 근이 얘랑 똑같았던 해석이니까 그러면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고요. C는 얼마냐면 2였겠네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2니까 요거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었고요. 이걸 풀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이랬겠네요.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는 뭐라고 했죠? 해니까 요것만 적어주시면 49번 보겠습니다. 요 연립 2차 부등식의 근이요. 이 연립 2차 부등식의 근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근의 형태를 주셨죠. 그치? 연립 2차 부등식의 근의 형태가 딱 이거 하나라고요. 그 다음에 베타랑 알파가 얼마만큼 차이가 난답니까? 이만큼 차이가 난대요. 얘랑 얘가 이만큼 차이가 난대요. 그 형태를 주신 거죠, 그냥. 그치? 자, 그러면 이 해석은 뭐냐면 일단 얘를 먼저 해석 좀 해볼게요, 얘네들을요. 일단 요놈의 근이 바로 보이잖아요. 3보다 크고요. 8보다 작네요. 바로 보이지, 이거는? 그쵸? 그 다음에 얘는요. 합이 2K이고 곱이 이래야 되니까 곱이 이러려면 일단 K 플러스 3이랑 K 마이너스 3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합이 2K니까 이거랑 이거죠. 그럼 얘는 경계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인수분해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하세요. X 하고요.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플러스 이랬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잠깐만,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 이랬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요거고요. 얘는 2차 함수 한번 그려보시면 X축과의 교점이 작은 놈이 K 마이너스 3이고 큰 놈이 K 플러스 3이었겠네요. 그치? 그래서 얘 근은 여기 요걸 만족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얘의 근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요 놈의 근은요. 핑크색. 얘가 X가 K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K 플러스 3보다 큽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파리가. 문 좀 잠깐 열게요. 자, 이랬을 때, 자, 그럼 보시면 얘가 이제 근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근의 형태를 볼 건데, 첫 번째는 그냥 변화가 없으니까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근의 경계. 그러면 3초가 8 미만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K-3보다 작고 K 플러스 3보다 큰데,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공통근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랑 여기 이렇게 나오죠. 즉, 근의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야지? 이렇게 딱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 지금. 그치? 상태가. 얘는 어때야 됐을 거냐면 3, 8 이렇게 있고요. K-3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쪽으로 왔고요. K 플러스 3이 여기 있어. 그래서 한쪽만 겹치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얘가 지금 근의 형태가 딱 이렇게 생겼죠, 지금. 맞지? 딱 하나만 나왔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 둘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야 돼? 2만큼 차이가 나야 되지. 여기가 8이니까 얘는 얼마야 되겠어? 6이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봐봐. 이 베타랑 알파 근의 경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 2만큼 차이가 나야 되잖아. 얘 지금 근의 경계가 뭐야? 8이랑 K 플러스 3이지. 이게 2만큼 차이가 나야 되니까 얘가 얼마였겠어? 6이었겠지. 그럼 확인해야 돼. 봐봐. 그럼 이때 K가 얼마야? 3이지. 그 K가 3이면 얘는 6이고 얘는 뭐야? 0이지. 얘가 얘보다 왼쪽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아? 확인된 거네. 그럼 K가 3인 거 찾은 거지, 너 여기서. K가 3인 거 하나 찾았고. 자, 세 번째로요. 겹치는 게 한쪽에서 겹치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겹친 게 아니고 왼쪽에서 겹친 거 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K-3이 여기 있어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왔고 K 플러스 3은 8보다 바깥쪽에 이렇게 있었어야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근이 여기 하나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 확인해봐야 되고 되나 안 되나? 봐봐. 그러면 근의 경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야 되냐면 이만큼 차이가 나야 되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긴 뭐였겠어요? 5였겠죠. 그러면 얘가 5여야 되니까 K는 얼마였을 거냐면 8인 겁니다. 그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K가 8이면 얘가 얼마입니까? 요거 11이죠.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됐네. 아, 그럼 K가 8인 것까지 찾았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K 값은 뭐야? 3이랑 8 두 개 있던 거죠. 그럼 두 개 합은 얼마게라고 물어봤으니까 얼마겠습니까? 11이었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50번 먼저 봅시다. 50번 먼저 보시면요, A가 음수랍니다. 그랬을 때 요 연립 2차 부등식의 근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쵸? 그럼 그랬을 때 A 더하기 B가 뭐게 이거잖아요, 지금. 그치?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근을 한번 구해보니까 얘가 x제곱 더 마이너스 2ax고요. 0보다 작다 이거죠. 한쪽 넘어왔으면요. 요거의 근은 뭐였을 거냐면 근의 경계가 0이랑 2a인데 a가 음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2a가 음수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x가 2a보다 크고요. 0보다 작았겠네요. 그치? 이렇게 항상 미지수가 근의 경계면요, 대소관계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 풀어주시면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고요. 요거는 이제 인수분 해보시면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이 음수여서 요거 만족하는 x의 범위는 a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이랬겠네요. 맞습니까? 요거였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요, 공통 범위를 만족하는 거 찾아줘야 되니까 얘가 수직선상에 한번 그려보시면 첫 번째 거는 2a 다음 0 이거고요. 두 번째 거는 a 1인데 2a가 a보다 절대값이 더 큰데 얘는 음수니까 더 작을 거 아니야, 그치?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작아지죠, 그치? 얘는 여기 있었을 거고 a가 1은 여기 있었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공통 범위 어딥니까? 여기죠. 맞아요? 아, 그러면 요 전체의 근은 뭐였던 거냐면 a보다 크고 0보다 작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치? 이 두 개가 지금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b는 뭐냐면 b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b랑 a는 같아야 돼서 a도 마이너스 1이었겠네요.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 마이너스 2였겠네. 그래서 연습 50번의 답은 마이너스 2였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51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도요, 첫 번째 거 이거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부등식 빠르게 풀어내시면요,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2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 플러스 a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 요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x, x고요. 그 다음 3a 플러스 2, 3a 마이너스 2인데 중간에 4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였겠네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근의 경계가 뭐랑 뭐냐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랑 3a 마이너스 2였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치? 자, 그럼 이랬을 때 지금 a가 양수라면서요, 그치? 그럼 봐봐,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작은 겁니까? 얘가 더 작은 거죠. 근데 얘가 더 큰 거고요. 그치? 얘는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여기가 더 작은 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고요. 더 큰 거 3a 마이너스 2 이랬을 거고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x범위니까 여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 놈의 근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얘가 x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a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이랬을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이랬을 때 근데 너한테 이제 물어보기를 요 연립 2차 부등식에 해가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수직선상에 한번 살펴보니까 수직선상에서요, 얘가 지금 2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2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고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근이 이렇죠. 근데 만약에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형태잖아요. 이렇게 오는 형태죠, 얘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와버리면 근이 생겨버리지. 공통범위가 생겨져 버리잖아요. 그치? 그럼 안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 바깥에 이렇게 있었어야겠죠, 이렇게. 또 3a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있어줘야 요 초록색과 흰색의 공통범위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치? 그래야 해가 없겠지. 자, 그럼 얘가 어디까지 올 수 있나를 보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2 마이너스 2가 딱 돼도 괜찮지. 왜? 얘는 안 들어갔는데 얘는 들어가니까 공통범위는 아니잖아요. 그치?
그 얘가 이렇게 됐을 거고요. 얘도 요거 만족하면 되니까 요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아, 그러면 요거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2 이상이고요. 요거 만족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A고 A가 마이너스 2 이상이죠. 맞아요?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잘 봐요. 여기서 해석을 잘 못 하시는데 봐봐. 너 이거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을 해야 해가 없는 거잖아. 맞아요? 만약에 얘는 이렇게 왔는데 얘만 이렇게 만족하고 있으면 해가 생겨져 버리잖아. 그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개념이 아니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되지 동시에. 즉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범위는 둘의 뭐겠어요? 공통 범위지, 그치? 그럼 최종적으로 얘의 근은 뭐겠습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뭘 물어봤냐면 양수의 2의 최소값이니까 얼마? 2였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요거 해석을 잘 못하세요. 이거 두 개 들고 온 다음에 쌤 이거 양수의 최소값이 0? 아, 뭐 얼마예요?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여기서 양수의 최소값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의미가 얘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A가 이거니까 결국 이걸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은 2였습니다. 오케이? 했죠? 네. 자, 그다음 52번 별표고요. 이거 바로 풀어주시면 얼마였을 거냐면 2-K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K보다는 작죠. 그치? 요건 바로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 거 보시면요. 요거 2차 분응식 풀어주시면 근의 경계가 3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맞죠? 이제 해석을 좀 해볼게요. 봐봐. 연립 2차 부등식의 근은요. 얘와 얘의 뭐겠습니까? 공통범위잖아요. 그치? 근데 그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답니까? 5개가 있대요. 그치? 5개. 근데 이 정수 5개는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얘와 얘의 공통범위니까 일단 무조건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얘와 얘의 공통범위니까 그 공통범위는 무조건 얘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안에. 맞아? 근데 정수가 지금 몇 개래? 5개래. 근데 여기 정수가 몇 개밖에 없어? 마이너스 1, 0, 1, 2, 3, 5개 있지. 그럼 이 정수 5개가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얘일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그럼 해석이 여기까지 왔죠? 아, 그럼 얘가 공통범위가 일단 최소한 얘를 다 포함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얘가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어때야 됐을 거냐면 이래야겠죠. 2 마이너스 K, 2 플러스 K가 얘네를 싹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줘야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가 됩니까? 5개가 되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죠. 딴 거 볼 것도 없이. 그럼 봐봐요. 애들이 이제 또 여기서 어떤 착각들을 하시냐면 얘랑 얘가 일단 대소관계가 이래야겠지. 등호 안 되는 거 확인되죠? 맞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은 빠집니다. 그래서 정수가 5개가 안 되고 4개가 되니까 안 되죠. 그치? 등호 안 되고 요것만 만족해주면 되니까 K가 3, 얘는 초과고요. 여기서 K는 1 초과잖아요. 그치? 쌤 그럼 얘예요? 얘예요? 이런단 말이야.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왼쪽 오른쪽 이거 각각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상황이야? 아니지. 이거 둘 다를 뭐 해야 돼? 동시에 만족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는 뭐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양수 K의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은 얼마? 4였던 거죠. 이렇게. 오케이? 요런 류의 해석이 계속 너한테 이제 나올 겁니다. 이 문제들에서. 이거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근의 형태 주어졌을 때. 자, 뒤로 오셔가지고요. 53번 쉽습니다. 54번 별표 2개입니다. 53번 보시면 요 연립 2차 부등식의 근 중에서 정수가 오직 1개만 존재하게끔 해달랍니다. 요 해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너는 A의 최대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쵸?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근은 너무 쉽네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4보다 작네요. 미안해요. 맞네요. 네,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4보다 작네요. 그치? 네, 제형식이 아니네요. 밑에 거 이렇게 돼있죠. 그치? 밑에 거 보시면요. 얘가 지금 근의 경계가 1이랑 A잖아요. 그치?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보다 작은지를 모르니까 1보다 작은지 큰지를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럼 A가 이제 어때야 될 거냐면 이 값에 따라서 이 정수 X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수직선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직선상에서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고 이렇게 하나 주어졌고요. 위에 2차 부등식의 근이요. 그 다음 1은 여기서 출발이잖아요. 일단 1은 여기 있죠.
근데 A가 만약에 1보다 큽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렇게 됐겠죠. 맞아요? 그럼 요 안에 이제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만 있어야 되잖아. 그럼 1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2. 3은 어디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겠지, 이렇게. 그치? 요거까지인 거 이해돼? 그래야 여기 지금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쌤, 그 왼쪽인 건 왜 안 봐요? 라고 했을 때 왼쪽은요, 이렇게 왔잖아요. A가 이렇게. 봐도 되는데, 너 어차피 A에 뭐 구하고 있어? 최대값 구하고 있지. 최대값 구하니까 내가 오른쪽 거 구하는 게 맞지 않겠어? 얘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 그럼 A는 어때야 될 거냐면 2랑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2가 돼버리면 1초가 2 미만이니까 2가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2는 안 될 거고 등호가 들어오면 안 되고 3은 괜찮지, 이렇게. 그래서 A의 범위는 뭐야? 이거고요. 이걸 만족하는 상수 A의 최대값은 얼마? 3이었겠네요. 그치?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54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해보세요. 시간 주. 자, 54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연립부등식 이렇게 주어졌는데 절대값 x-k가 5 이하고요.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인데 어쨌든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얘 근의 형태가 조금 이상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밑줄 하나 칠래요?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으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정수 x 값의 합이요. 7이랍니다. 아,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얘가 어때야 되지를 네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쵸? 맞지? 근데 이제 밑에 거는 고정이잖아요. 얘가 지금 근의 경계가 4랑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4보다 크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 요거의 근은 k 마이너스 5 이상 그 다음에 k 플러스 5 이하죠.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봐봐, 얘와 얘 그럼 공통범위 안에 정수의 합이 얼마가 되게끔 해야 돼? 7이 되게끔 해야 되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고정이니까 얘 먼저 그릴게요. 마이너스 3, 4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됐죠. 그치? 자, 그런데요, 얘가 만약에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약에 얘가. 그럼 이래버리면요, 공통범위가 뭐만 있습니까? 음수만 있죠. 음수만 있으면 얘네들 다 더해봐야, 요 안에 있는 정수 다 더해봐야 7이 돼, 안 돼? 죽었다 깨어도 안 되죠. 싹 다 음수였으니까 무조건 음수였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근의 형태가 안 되겠죠. 아, 그러면 얘가 혹시 오른쪽인가? 이렇게 해서 오른쪽 보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답니다. 얘가. 오케이? 자, 이러면요, 여기에는 정수가요, 포함이 될 거면 어떻게 포함되냐면 5, 6, 7 이런 식으로 뭐가 돼야 돼요? 만약에 7을 가질 거라면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5, 6 동시에 가져야 되죠. 그러면은 봐봐, 얘네들 아무리 내가 더해봐야 7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잖아요, 지금. 아, 그럼 한쪽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한쪽만 걸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얘가? 양쪽이 걸치고 있어야 되죠, 얘가. 맞습니까? 얘가 지금 근의 형태가 공통 범위 형태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자, 이렇게 됐을 거고 정수를 어떻게 해야 7을 만들 수 있자고 보니까 5, 6 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4면 어떻게 됩니까? 11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딱 7 나오죠. 이런 형태였겠네요. 그러면 얘가 생긴 게. 아, 그러면 봐봐요. 얘가 여기 지금 해의 경계가 k 플러스 5고 여기 해의 경계가 k 마이너스 5인데 그럼 k 플러스 5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치? 그 다음에 k-5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얘가 한없이 왼쪽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서 딱 막아줘야 되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k 플러스 5는 뭐보다 작아야 돼? 7보다 작아야겠죠, 이렇게. 그치? 아, 그러면 요것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하셔야 되니까 요거 만족하려면 k-5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 사이에 이렇게 있고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4이면 요거 지금 등호 들어와 있잖아요. 그치? 얘가 딱 마이너스 4이면 마이너스 4까지 되는 거니까 괜찮죠, 이거는. 근데 얘가 왼쪽 등호는 안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거 얘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k 플러스 5가 6과 7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6인 건 딱 괜찮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거, 요거 만족하는 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는 0보다는 크고 1 이하고요. 그 다음 이거는 1 이상이고 7 미만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범위는 딱 뭐밖에 없습니까? 1인 거밖에 없죠. k는 1.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정수 k 값은 얼마였겠습니까? 1이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의 형태가 주어졌을 때 되게 다양한 말들로 주어지거든요. 이걸 네가 수직선상에 그려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요. 오케이? 한 점 피해서요.
높이와 그 다음에 밑변에다가 다 이렇게 수선 내리겠답니다. 이렇게 수선 내려놨으니까 요거랑 요거가 지금 동의각이 같으니까 얘는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평행하고 있을 거고요. 얘도 이렇게 평행하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럼 눈에 보이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죄다 어떤 상태에 있을 거다? 닮음인 상태에 있었겠네요. 그치? 근데 얘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직각이등변 삼각형, 얘도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 A니까 여기도 A였을 거고요. 여기가 A면은 이만큼도 A여서 여기 A고 여기 얼마입니까? 12-A죠. 이만큼이 12-A였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2-A였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요 사각형의 넓이가 요 각각의 직각 삼각형의 넓이보다 크답니다. 그때 A의 범위 좀 구해달래요. 사각형의 넓이가 A 곱하기 12-A인데 얘가 얘의 넓이보다 클 거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요게 성립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또 뭘 성립을 해야 되냐면 요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인 2분의 1 곱하기 12-A, 12-A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그런데 A가 당연히 양수니까 약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하고요. 2 곱해주면 24-2A고 얘가 A보다 크다고 요거 만족하는 A의 범위는 8 이하죠. 이렇게. 8 미만이죠. 미안. 8 미만이죠. 밑에 거는요. 이렇게 약분되고요. 12-A. 그 다음에 얘가 2 곱해주시면 2A고 그 다음에 얘가 12-A고요. 그럼 A가 얼마겠습니까? 4보다 크다죠. 이렇게. 맞습니까? 쌤 근데 12-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셨을 때 한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였을 거라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거 확인됩니다. 그치? 그죠? 네. 어쨌든 그러면 얘가 요거 만족하고 요거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는 4보다 크고 8보다 작고 이렇게 되겠죠. 그치? 요 안에 자연수는 5, 6, 7 있어서요. 이거 다 더해주시면 얼마겠습니까? 18이었을 겁니다. 괜찮죠? 그치?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56번 보겠습니다. 56번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해놨냐면 이런 Y축과의 향교점, 즉 Y절편에서 여기다 수선 내리고 여기다가 평행선 그려서 만나는 이 점에서 또 수선 내려서 뭐 하겠다고요? 이런 직사각형 만들겠답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GK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인가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점 구해달래요. 그치? 이거 둘레 표현하는 거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거.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대칭축이 얼마냐면 X는 K잖아요. 이거 대칭축이. 맞아요? 여기 저 Y절편이니까 얘는 X좌표가 0이었을 거고요. 얘 이렇게 돼가지고 평균 낸 게 얼마여야 돼요? K여야 되니까 이 둘의 합은 2K여야 돼서 얘 X좌표는 2K였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야? X좌표의 차이 2K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얘 Y절편이 얼마입니까? 이거 0, K제곱 플러스 4K니까 이만큼이 K제곱 플러스 4K였겠죠. 이렇게. 그러면 GK는 가로와 세로 더한 거의 2배니까 계산해 주시면 얘가 2K제곱 하고요. 뭐 또 잘못 적었죠? 미안해요. 여기 K제곱 플러스 4K가 아니고 4네요. 그치? 이렇게 되죠. 그치? 미안합니다. 얘가 지금 2K제곱에다가 4K에다가 8이네요. 둘레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이제 너한테 물어본 게 얘가 2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8이 1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78보다는 작거나 같으랍니다. 요거 만족하는 거, 요거 만족하는 거 연립방식의 의미니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거 풀어주시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요거 만족하려면 K가 마이너스 3 이하 1 이상 이렇게 됐을 거고요. 요거 만족하는 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5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7 이상 5 이하죠. 그러면 요것과 요거의 공통범위 구하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7 이상 마이너스 3 이하 그 다음 1 이상 5 이하인데 나는 궁금한 게 자연수니까 요거죠. 1부터 5까지의 합은 15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에서 15였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57, 8, 9는 다 쉬워요. 59번 하나 별표해 주시고요. 57번, 8번 해주십시오. 해보세요. 자, 57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차함수랑 그 다음에 X축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시냐면
교점의 개수로 판단하시면 되죠. 그치? R로 볼록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는 뭐 살펴보시면 됩니까? fx는 0의 실근이 교점 x좌표잖아요. 그치? 따라서 요 놈의 실근 개수가 실근이 사실상 교점의 개수랑 똑같죠. 그치? 그래서 얘가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컸다 이러면 교점이 2개였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맞아요? 그다음 판별식이 0이었다 이러면 교점이 하나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접하고 있겠죠. 교점이 하나. 그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는 교점이 없으니까 붕 떠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판단하시잖아요. 57번 밑줄 하나 치세요. x축과 만나지 않거나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치? 뭐가요? 이 참수가. 그럼 판별식이 뭐라는 의미입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치? 적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58번은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어근 같는데요. 밑줄이요. 그럼 x축과 지금 위치관계가 어떻답니까? 붕 떠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붕 떠있다는 이야기니까 요 놈의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될 겁니다.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건 어려운 거 없어가지고 57번의 답은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고요. 58번의 답은 마이너스 4초가 4 미만이어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7개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네. 59번 해보십시오. 뒤에까지. 그럼 59번 바로 할게요. 다 했을 것 같았어. 얘가 지금 m의 관계없이 밑줄이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얘가 판별식 0보다 컸다는 이야기죠. 그치?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요. 그럼 얘는 짝수 판별식 써주시면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데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모든 m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이야기니까 요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뭐야? 근이 모든 실수구나 라는 거죠. 어떤 m이 대입되더라도 얘는 항상 성립한다고요. 그치? 그럼 얘는 이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뭐야? 항상 성립하고 있다라고요. 해석이. 그러면 요거를 내가 전개해서 해석 좀 해보시면 m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m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a죠. 그래,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m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요. 요 m에 대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그 얘가 m축보다 어때야 됩니까? 항상 위에 있어야 되죠. 그치? 그냥 변수만 달라진 겁니다. x에서 m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얘는 m에 대한 2차 부등식인 거잖아. 해석은 똑같아요. 그래서 m축보다 m에 대한 2차 함수가 항상 크면 되죠. 이렇게. 그럼 항상 얘를 만족하고 있겠죠. 이렇게. 그럼 또 이거 뭐야? 얘에 대한 m에 대한 2차 함수가 m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요 놈의 판별식 2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 1 플러스 a가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작아야겠죠. 해석이 이렇게 되네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 전개해 주시면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끝이네요. 이게 0보다 작다 이거죠. 그치? 요거 만족하는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고 이렇게 됐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 미지수 종류 달라졌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대로. 그치?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요. 60번은 굉장히 쉬워서요. 해보시고요. 61번 별표, 62번 별표 두 개입니다. 61번 보겠습니다. fx 이렇게 생겼고 gx 이렇게 생겼는데 너한테 이제 말하는 게 이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잖아요. 연립부등식의 의미죠. 1번, 2번 이런 연립부등식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치? 얘를 연립부등식의 형태로 써주시면요. x-2가요. gx인 a-1x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1x 플러스 b가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았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 연립부등식의 근이 뭐란 이야기입니까? 모든 실수란 이야기죠. 연립부등식의 근이 모든 실수였다는 이야기는 얘와 얘의 공통근이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실수였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얘의 근도 모든 실수고 그러려면 얘의 근도 모든 실수일 수밖에 없죠. 해석이. 맞아요? 그래야지만 얘와 얘의 공통범위가 뭡니까? 모든 실수였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한쪽으로 몰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럼 a-2x 플러스 b 플러스 2가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을 해야 되고요. 얘도 한쪽으로 몰고 정리 좀 할게요. 2x제곱 더하기 6 마이너스 ax 그 다음 플러스 2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이요. 맞지? 그럼 봐봐요.
얘는 해석이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x축보다 어때야 됩니까?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봐봐요. x축 이렇게 생겼잖아요. y는 0. 근데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양수이거나 음수여버리면 언젠가는 대소관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 1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다 이런 얘기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렇게 기울기가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즉,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는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y, 기울기가 0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0일 때 생긴 게 y는 b 플러스 2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아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겠죠. 야, 그러면 이걸 만족을 하려면요. 일단 이 기울기가 2여야 되니까 a는 얼마? 2였죠. 그 다음 b 플러스 2가 얘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려면 얘는 b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첫 번째 부등식에서 저걸 모든 실수에서 만족한다는 걸 해석을 해보니까 a는 2였고요.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됩니다. 맞지? 맞아요? a가 2였다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정리 좀 할게요. 그럼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접하던지 안 만나던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치? 즉 얘의 판별식인 4 마이너스 4 플러스 2b가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얘는 b는 어때야 돼요? 0 이하여야 됩니다. 그치? 맞습니까? 그럼 b가 요거를 만족하려면 0 이하여야 되고요. 요것도 만족하려면 요거여야 돼서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요. 요걸 만족하는 b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가 얘가 뭐죠? 얘가 알파고 베타인가요? 뭐야? 뭐가 베타야? 아, 얘가 알파고 베타죠. 그치? 얘에서 얘 빼달랍니다. 그럼 얼마? 2였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대값은 2였을 겁니다. 최대값이 아니라 값이 2였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봐봐. 여기서 요 해석을 애들이 잘 못해요. 1차 함수에 대한 해석이요. 오케이? 1차 함수의 근이요. 아니, 다시 보면 1차 부등식의 근이 항상 성립하거나 해가 없으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어때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즉 기울기가 0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봐봐. 얘가 y는 b야. y는 0이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얘가 그러니까 뭐 0x 더하기 b라는 놈이요 0보다 크다? 요거에 근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건 근이 있는 겁니까? 없는 형태입니까? 없는 형태죠. 얘는 어떤 게 들어가더라도 b가 0보다 작잖아요. 그치? 안 되는 거죠. 얘는 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0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 이건 뭐야? 모든 실수인 거죠. 어떤 x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아래에 있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위치관계로 파악하시면 이렇고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 함수의 위치관계에서 항상 성립하거나 항상 성립하지 않는 거는 두 수평선의 위치관계인 겁니다. 항상. 아시겠죠? 두 수평선의 위치관계. 왜냐하면 하나가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돼버리면 언젠가는 대소관계가 바뀐다니까? 교점이 생겨서. 또는 하나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와의 대소관계가 크다가 갑자기 교점에서 기준으로 작아지잖아요. 바뀐다고요.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못한다고. 기울기가 있어져 버리면. 아시겠어요? 네. 자, 다음에 62번 해보십시오. 62번. 보겠습니다.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연립부등식인 얘랑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요 1번식과 2번식을 한쪽으로 모으겠습니다. 그대로 다시 적을게요. 이쪽으로 모은 다음에 x제곱 플러스 n-3x 플러스 n-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1번식이고요. 2번식은 이쪽으로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m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2번식의 의미입니다. 그치? 근데 요 연립부등식의 근이 모든 실수이려면 얘도 근이 모든 실수여야 되고 두 번째 이 2차 부등식의 근도 모든 실수여야 해서 둘의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가 모든 실수였던 거지. 그치? 그러면 얘도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고 얘도 항상 성립한다로 해석이 되네요. 그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마찬가지죠.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어야겠죠. 얘가. 맞습니까? 그래서 봐봐. 첫 번째 이 2차 부등식의 근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요. 얘는 어땠을 거냐면 n-3의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얘도 항상 성립하려면 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4n이 0보다 작거나 같았을 겁니다. 미안해, 계산 틀렸다. 마이너스 16이죠, 이거 저렇게, 그치? 그럼 봐봐요. 이거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이야기인데, 봐봐.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또 얘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맞지? 그럼 이게 말 의미가 뭐야 하고 봤더니 4n이 공통으로 있네요. 맞아요? 그럼 봐봐. 4n은 어때야 되냐면 이거죠. 4n은 n-3의 제곱 플러스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4n은 16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되죠. 맞아요?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말뜻이 뭐냐면 얘가 얘보다 어때야 됩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야 이런 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겠지. 지금 얘가 만약에 이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런 부등식은 성립을 안 하잖아. 지금 즉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4n의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가 동시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n-3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이렇게 이쪽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2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요거 만족하는 m 값은 요거 지금 2로 나누고 인수분해 하시면 이거네요.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m 값은 1밖에 없죠. 맞습니까? m이 1이었으니까 왼쪽에다 대입해 보시면 n은 얼마냐면 12고요.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n은 얼마냐면 똑같이 12네요. 그치? 그럼 4n이 12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은 얼마였습니까? 3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m은 1이고 n은 3이니까 제곱의 합입니다.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얼마였겠습니까? 12죠. 그래서 이런 류의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객관식 21번이었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중에서 킬러 문항이죠. 이런 것까지 내진 않으실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뭐 이 정도까지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뒤로 오셔서요. 63번 하실 거고요. 3번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하고 합시다. 봐봐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실근이 알파 베타인데요. 너한테 물어보기로는 뭐냐면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뭐랍니까? 0보다 크기 위한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쵸? 근데 봐봐요. 그냥 너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애들 있어요. 그냥 쌤 이거 곱이 마이너스 k 플러스 20이고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k가 20 미만 아니에요? 끝!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 때문에? 얘는요 또 특수성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알파랑 베타 합이 뭐야 됩니까? 2k여야 돼요. 이런 걸 만족하셔야 된다고요. 맞지? 얘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2k인 건데 봐봐요. 그럼 k가 지금 자연수라면서요. 얘는 뭡니까? 양수네요. 맞지? 그럼 이 두 개의 의미를 종합을 해보면 곱도 양수고요. 합도 양수잖아요. 그럼 알파랑 베타는 각각 뭐여야 돼요? 둘 다? 양수여야 되죠. 양수. 즉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요걸 만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알파랑 베타가 둘 다 뭐여야 된다? 0보다 컸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절반.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요, 사실 이렇게도 해석되죠. 이렇게 R로 볼록한 2차 함수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20이라는 이런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였던 겁니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 x좌표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얘가 이 알파랑 베타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이게 네가 원하는 그림이죠. 이 근의 형태가 이러려면요 네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그림을 맞춰 나갈 겁니다. 내가. 이 그림을 맞춰 나갈 때 세 가지 기준 잡을 건데 첫 번째가 기준값이고 두 번째가 대칭축 세 번째가 판별식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너가 하나씩 맞춰 나가면 되는데 봐봐요. 기준값이라는 건 뭐냐면요 F0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뜻이 0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이런 그림이면 0보다 크죠. 그래서 얘가 F0이 0보다 커야 되네 해서 너가 적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F0이 0보다 크다는 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0이 0보다 커야 되네 해서 K가 20보다 작으면 되네요 쌤 라고 끝내면 안 되고요. 봐봐. F0이 0보다 크다는 건 어떤 상황들을 다 포함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R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해도 F형이 0보다 크고요. 이래도 크고요. 이래도 크죠, 지금. 맞지? 그 다음 또 오른쪽에서 이래도 F형이 0보다 크고 이래도 0보다 크고 이래도 0보다 크잖아요. 맞아? 그럼 F형이 0보다 크다는 건 사실상 뭘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이 6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지. 그럼 네가 원하는 그림이 딱 이건데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 조건만으로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너무 많은 후보들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아직 조건이 모자란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대칭축을 봐봐요. 얘 대칭축이 어때? 0보다 크죠? 그래서 제 대칭축이 어떻게 되냐면 K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어디까지 후보들이 좁혀진 거냐면 0 이렇게 있고요. 대칭축이 얘보다 큰 거는 얘네들이죠. 하나, 둘, 셋 얘네들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아직 모자라지. 맞아?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그림이잖아. 그럼 이제 내가 판별식까지 봐주면 되죠. 판별식이 지금 교점이 2개니까 저놈의 판별식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0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0 이렇게 있고요. 아,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치? 그럼 봐봐.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 그림이 나왔고 이 그림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얘네들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였다는 이야기고 그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였어 이거지. 그럼 얘도 만족하고 있을 거고 얘도 만족하고 있을 거니까 결국에 넌 그냥 뭐야? 이것만 구해주면 되지. 맞아요? 자, 그럼 K가 20보다 작고요. K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정리해주면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4보다 크고 이렇게 됐고요. 그럼 공통범위 구하셔야 될 거 아니야? 얘랑 얘의 공통범위. 그럼 요거 둘의 공통범위는 0보다 크고 20보다 작고 이거이고 얘와 얘의 공통범위는 4보다 크고 20보다 작고 이거니까 결국 공통범위 뭐였습니까? 얘였던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몇 개였던 거냐면 15개죠. 이런 류의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냐면 근해분리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맞지? 방정식의 근에다가 특정한 제한 조건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요, 너한테 연립부등식의 문제 중에서도 킬러 문제라고요. 이런 류의 문제들은. 애들 이거 벌써 다 힘들어요 이거. 너 말고 다 힘듭니다. 이 문제는 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65번 해보십시오. 65. 자, 65번 봅시다.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요. 부호가 서로 다르답니다. 마이너스 알파랑 알파로 놓을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양수 음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봐봐.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이렇게 생긴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알파랑 알파여야 되는구나 이거잖아요. 그치? 그럼 네가 원하는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 있고요.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알파랑 알파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럼 봐봐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알파고 알파니까 이거 둘이 평균 낸 게 얼마입니까? 0이잖아요. 그럼 이 그림은 대칭축이 얼마였어야 되냐면 x는 0이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죠. 맞아요? 그럼 0이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되지, 여기. x가 0. 맞아요? 그래야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서 절대값이 똑같잖아요. 두 실근의 절대값이. 이제 내가 원하는 그림이니까 첫 번째 기대판 할 겁니다. 그래서 기준값 보니까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음수죠. 맞지? 0이 들어가면 음수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0이 들어갔을 때 음수이려면 얘가 이런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생기던지, 그치? 아니면 0이 딱 정 가운데 있던지, 아니면 0이 좀 오른쪽으로 쏠려 있던지, 뭐 이런 상태였겠죠. 이 세 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그림은 뭐야? 얘잖아요. 딱 정가운데 있는 거. 정가운데 있으려면 두 번째 대칭축이 뭐야 됩니까? 대칭축이 정가운데 있는 건데 얘가 0이어야 되죠. 그치? 대칭축이 0인 조건까지 딱 걸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딱 0 여기까지 와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완성이 됐죠. 얘는 굳이 판별식까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첫 번째 거 볼게요. 그럼 얘 기준값이 F0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0이어야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a가 3보다 크고요. 첫 번째 거는요. 요거 만족하려면 a가 4 아니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 얼마입니까? 4였던 거죠. 이렇게. 자, 얘도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어떤 걸 만족을 해야 되냐면 이 알파랑 베타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베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치? 되게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주셨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일단 이런 이차함수와 x축의 두 교점 x좌표가 알파랑 베타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이렇게 있고요. x축 이렇게 있고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와 있는 상태죠. 그치?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는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대소관계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여기 있고요. 1 여기 있어야 되네요. 이런 형태 아닙니까 이거?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그림의 형태죠. 그럼 내가 이거 맞춰 나갈 건데 첫 번째로 기준값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값을 대입을 해 보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음수여야 되고 마이너스 3일 땐 양수여야 되고 마이너스 1일 땐 음수여야 되고 1일 땐 양수입니다. 얘가 생긴 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3일 때 양수, 마이너스 1일 때 음수, 1일 때 양수면요 얘가 생긴 게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는 그냥 유일하게 이거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맞아요? 얘가 조금 위치는 이렇게 다를 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다르게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그림 형태가 그냥 끝이잖아요 그냥 이거. 그럼 이제 내가 뭐 더 이상 조건 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이거 하나만 있어주면 되네요. 그러면 얘가 뭘 만족해주면 되냐면 얘가 f-3이 양수면 되고 두 번째로 f-1이 음수면 되고 세 번째로 f1이 양수면 되네. 요 세 가지만 동시에 만족해주면 너는 네가 구하고자 했던 m값을 그냥 그대로 구하는 거죠. a값이요. 그럼 대입해 볼게요. 그럼 f-3이니까 대입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3a 얼마입니까 저거? 9에다가 2잖아요. 그치? 0보다 크다 이거죠. f-1이면 a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거고요. f1이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이거여서 요거 정리해주면 a가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고요. 요거 정리해주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다시 마이너스 2랑 3 사이죠. 그치? 그 다음 요거 만족하려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공통범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랑 1 사이 그 다음에 2랑 3 사이였고요. 요놈과 요놈의 공통범위 구해보시면 여기서는 안 나오고 이거네요 그냥. 맞습니까?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뭐였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근해 분리에 대해서 요 관점만 이해하시면요 나머지 문항들 다 풀어낼 수 있거든요. 굉장히 킬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만 했다면 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 해석이 뭐냐면 이겁니다. 뭐 이런 너 근에 대해서 뭔가 막 제한을 걸었어요. 뭐 사이에 뭐가 있고 그 다음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이런 걸 걸었어요. 근을 분리해달라고 그러니까 근의 범위를 분리해달라고요. 오케이? 근의 범위를 분리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의 해석이 뭐냐면 요게 2차 함수랑 x축 간의 교점 x좌표가 알파랑 베타인데 요걸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야 되고 1이 여기 있어야 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는구나 얘가 상태가. 그래서 이걸 그려 나갈 건데 그걸 그리는 기준이 뭐라고? 세 가지가 기, 대, 판이라고. 그래서 기준값을 만족하게끔 해서 내가 f3이 양수고 f-1이 음수고 1이 양수인 거 딱 그렸더니 그냥 뭐야 이걸 만족하는 건 이 그림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끝난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모자라. 뭔가 뭐 더 나왔어. 네가 원하지 않는 그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럼 뭐 하면 돼? 또 더 걸어. 뭘? 대칭축. 또 판별식. 걸어가지고 만들어 나간다고. 네가 원하는 그림을. 알겠어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또 되셨으면 하나 더요. 67번이랑요. 일단 68번 별표 2개입니다. 67번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68번이 별표 2개예요. 해보십시오. 67번도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두 근 중에 하나가 요 두 근 사이에 있으랍니다. 그럼 얘 두 근이 지금 뭐랑 뭐냐면 마이너스 1이랑 3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해석을 좀 해볼게요. 그럼 얘네 둘 중에서 한 놈이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이랑 3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지 지금. 그럼 이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뭐냐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 있고요. 얘가 교점이 알파랑 베타 이렇게 지금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였고 얘 대칭축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2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근 중에서 하나가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랑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랑 3은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랑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어디? 여기. 3이 어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런 상태의 그림을 내가 만들어 나갈 겁니다.
맞아요. 첫 번째로 기den값을 볼게요. 기준값이요. 기준값을 보면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고 3일 땐 양수니까 먼저 걸게요. F1이 음수고 F3이 양수여야 되네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대칭축은 얘는 주어졌잖아요. 그치? 요거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얘는 봐봐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고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양수이고 대칭축이 여기 있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이거밖에 없지 그냥. 얘 대칭축이 마이너스인 거 주어진 거잖아요. 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이 음수고 3이 양수인 거 함수값이 얘 이렇게밖에 안 그리잖아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원하는 그림 전부지. 맞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그림은 얘밖에 없죠. 생긴 게. 맞아? 그러면 내가 이제 요것만 구해주시면 되네요. 요것만 만족해 주시면 되니까 F-1이 얼마냐면 1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고요. 3 대입하시면은 9에다가 12, 21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네요. 그럼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21보다 작고 요거를 만족을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요거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 23개였을 겁니다. 오케이. 68번에 요 식만 빠르게 정리 좀 해줄게요. 이거 그냥 대입하고 정리만 하시면 되죠. 이거 정리하시면 뭐냐면 m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것만 정리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그냥 그네분리 문제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2차 방정식에 한 근이요. 한 근이 2보다는 크고요. 다른 한 근이 2보다 짝을합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기는 해요. 이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첫 번째로 m이 양수였을 때는 내가 원하는 그림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고요. 둘 중에 하나는 2보다 크고 둘 중에 하나는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2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있으셔야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기준값을 먼저 걸게요. 그럼 F2가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F2가 아래로 작으려면 얘는 이거밖에 없죠. 생긴 게. 맞습니까? 이렇던지 아니면 2가 여기 있던지 2가 여기 있던지 이런데 봐봐. 내가 지금 여기서요. 이 대칭축이 특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칭축이 뭐 어디에 있어야 돼? 뭐 이런 말이 돼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2가 여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 그냥 뭐만 만족하고 있으면 돼?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지. 뭐 2가 알파에 더 가까워야 돼? 2가 베타에 더 가까워야 돼?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거지. 이것만 봐주시면 되네요. 그냥. F2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대입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4m 플러스 10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럼 m은 어땠을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인데 요거랑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얘는 모순이네요. 안 되지 이거.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안 된다고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얘는 m이 음수였을 때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위로 볼록하고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고 그 사이에 2가 있기만 하면 되죠. 2가 여기 있든 상관없이 그냥 사이에 2가 있기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내가 이제 기준값 거니까 얘가 F2가 그럼 양수여야겠네 하고 내가 걸어보니까 얘가 2가 여기 있고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F2가 양수이려면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럼 더 이상 다른 거 볼 게 없네. 그냥 원하는 그림이잖아 이게. 맞아요? 대칭축 판별식 조건 안 봐도 되니까 이것만 봐주시면 얘는 아까 F2가 4m 플러스 10이었죠.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m은 어때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야 되고요.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 범위가 얘는 생기네요. m이 어때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0보다 작고 이래야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정수 m의 개수는 몇 개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에서 몇 개? 2개였겠죠. 맞습니까? 자, 또 연습해 볼게요. 마지막 69번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69번이요. 세 근이 모두 음수가 되게끔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래요. 좀 당황스럽죠? 쌤, 저는 아까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분리 문제를 봤는데 3차 방정식이네요. 쉽잖아요. 그치? 심지어 너는 이런 3차 함수를 그려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쉽잖아. 그치? 근데 얘를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니까 요 3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됐죠, 이거.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k 사라지고 나머지 다 없어지잖아요. 그치? 그럼 요 놈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인수들은 2x고요. 상수항은 k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2x 제곱이고 얘가 5x 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한 게 5x 제곱이어야 되잖아요. 그치? 뒤에 게 얼마겠습니까? 3x죠.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 끝났죠. 이렇게. 그럼 봐봐. 야, 얘가 지금 근이 뭐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나 나왔죠.
여기서 지금 알파랑 베타 뭐 이렇게 두 개 나왔을 텐데 이 세 근이 다 모여야 된다고요? 세 근이 다 음수라 그랬죠, 음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이미 음수니까 내가 볼 게 없잖아요. 그럼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음수이면 되네요. 맞아요? 그럼 문제가 똑같아져. 이제 뭐야? 아, 얘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는 0이고 얘가 알파 베타인데 이 알파 베타가 다 뭐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밑줄이요. 그냥 세 근이죠. 서로 다른 세 근이라고 안 했어요. 서로 다른 세 근이라고 안 했죠. 그럼 이 알파랑 베타는 뭐일 수도 있어요? 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 그 얘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 이렇게 있고요.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둘 다 음수여야 되니까 0이 여기 있었겠죠. 이렇게. 맞지? 근데 얘가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요게 지금 내가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그 첫 번째 기대값이죠. 기준값 f0이 양수여야 되는데 그럼 얘는 F0이 양수인 거는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이거 포함하거나 이거 포함하고 있는데 얘가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오른쪽은 포함하고 있지 않죠, 어차피. 그 대칭축은 볼 게 없잖아요. 그 내가 지금 원하는 그림이 이런 상태까지 왔지.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뭐는 제껴야 돼? 요건 제껴야 되지, 요거. 그래서 두 번째 그냥 판별식만 볼게요. 판별식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가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이렇게. 그치? 두 개 아니면 하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니까 그 범위 구합시다. F0이면 K이고 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판별식이 9-8K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K는 0보다 크고요.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요거였겠죠. 됐습니까?